안녕하세요. 아이폰 14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그 새로운 아이폰은 몇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밑에 타임라인도 같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아이폰 미니는 14에서는 없어진 듯한데요. 그 대신 새로 6.7인치 아이폰 14 맥스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라인업의 변화부터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부터 시험 생산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엔지니어링 테스팅 한다는 루머가 있는 것으로 보면은 디자인의 변경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듯해서요. 애플에서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출된 아이폰 14 화면 사진은요. 아이폰 14 프로 모델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펀치홀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노치는 표준 아이폰 14 라인에서는 계속될 것 같고요. 정확히는 아이폰 14의 출시 날짜에 대해서는 힌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애플 아이폰 출시 이벤트를 살펴보면요. 아이폰 14이 2022년도 9월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애플의 이전 패턴에 따르면요. 아이폰 14은 9월 한 13일 화요일이나 아니면은 9월 22일에 출시, 그 정도 시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디자인과 라인업이 바뀌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폰 13 경우에 799불, 아이폰 13 프로의 경우에 999불부터 시작을 한 것을 보고 아이폰 13의 가격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6.7인치 아이폰 14 맥스가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899불에서 한 950불 그런 사이에 되지 않을까라는 루머 또한 있습니다. 프로 라인 같은 경우는요. 아이폰 14 프로는 999불부터 그 다음에 14 프로 맥스는 1099불부터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 또한 있어요. 그러나 다른 루머에 의하면 이번에 아이폰이 새로워진 만큼 가격도 올라간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4 맥스를 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프로 라인은 너무 비싼데 큰 스크린을 갖고 싶고 그런 유저들의 마음을 생각한 듯 합니다. 아이폰 14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이전 아이폰보다 더 단단하고 강하다고 하지만 뒷면의 마감은 13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과 일반 아이폰 14 모델의 카메라에서도 디자인이 다를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루머로는요. 카메라가 48메가픽셀인데 고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더 큰 카메라 어레이가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나 아이폰 14 모델에서는 카메라 어레이가 없는 듯 합니다. 공개된 사진으로 보면요. 아이폰 14 및 아이폰 14 맥스는 디스플레이 노치를 유지하도록 설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는 디스플레이 노치가 없어질 듯 하고요.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센서 고정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또한 베젤도 줄어들어서 더 큰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을 듯 하고요. 그러나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서는 0.2mm 더 두꺼워진다고 하는데요. 가로 세로 크기는 변하지 않을 듯한데 두께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케이스까지 구매를 해야 할 듯합니다. 색깔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번에 아이패드에 나온 것처럼 파란색과 보라색 옵션도 같이 나올 듯한데요. 이번에 13에서 알파인 그린이 나왔는데 아이폰 14에서도 나올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듯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60Hz와 120Hz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 라인은 120Hz가 된다고 보면 좋을 듯 하지만은 아이폰 14에서는 60Hz로 갈지 아니면 120Hz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를 것 같습니다. 120Hz 갈 경우에는 화면 제조사는 LG가 될 듯 하고요. 다른 루머에서는 아이폰 14 라인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아이폰 13보다는 좋지만은 아이폰 14 프로 라인까지는 안 가는 약 한 90Hz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60Hz를 계속 사용했던 분들은 더 빠른 것과 같이 비교하지 않는 한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폰 14에서 60Hz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처음 아이폰 14 루머가 나왔을 때 터치 아이디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녔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로 마스크 낀 상황에서도 페이스 아이디가 가능해졌고 이제 마스크 해제까지 되었으니 굳이 터치 아이디를 다시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제일 궁금한 것은 카메라죠. 아이폰 14 프로 라인은 48메가픽셀 센서로 아이폰 13의 그 12메가픽셀 카메라보다 크게 향상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반 아이폰 14 라인은 전 모델과 같은 12메가픽셀 카메라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8메가픽셀 센서는요, 삼성 갤럭시를 많이 의식해서 그렇게 고화소 그리고 광각 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 듯한데요. 만약에 48메가픽셀 8K 촬영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요, 진짜 카메라 유저들이 점점 줄어들 듯해요. 전면 카메라에 관한 상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현재 있는 카메라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서요, 선명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번에 센터 스테이지 기능까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아이폰 13에 사용된 15 바이오닉 칩보다 더 작고 강한 효율적인 A16 칩이 탑재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같은 사이즈 칩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더 작게 들어가고, 만약에 A16이 진짜 탑재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온 스마트폰 중 가장 빠른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스로는요, 전 모델과 같은 칩에 램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에 조금 기다려봐야 하지만은, 다른 거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칩을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애플에 좋은 것이 없고, 카메라 48메가픽셀로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A16 칩의 탑재가 더 되지 않을까, 그쪽에 더 기대를 해봅니다. 그만큼 용량도 기대가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업그레이드가 될 듯 하고요. 아이폰 14과 프로 라인의 최소 용량이 조금 다를 듯 합니다. 프로 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상도 많이 찍고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 14는 64기가부터 그 다음에 14 프로 맥스는 256기가가 최소의 그 용량으로 최대 2TB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아이폰 14에서는요, 심카드를 없애고 eSIM카드로 바뀌면서 재택근무 그 다음에 해외근무가 많은 상황에서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듀얼 심카드 시스템으로 도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인텔 모뎀 사업을 인수해서 애플이 만든 5G 모뎀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도 합니다. 대만에 있는 한 회사가 아이폰 14용으로 모뎀 주문을 받았다고 보고도 나와 있고요. 새로운 5G 모뎀은 더 작은 칩으로 전력 소비를 낮출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비상시에는 위성에도 연결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이 세계 어디를 가도 연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해요. 나중에 이러다가 우주에서도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다린 것 중에 하나는 라이트닝 포트가 USB-C로 바뀔까 안 바뀔까 그건데요. 이것은 진짜 나와 봐야 할 듯 합니다. 아직까지 양쪽 주장이 정말로 강하거든요. 심지어 아이폰 14 라인은 라이트닝, 아이폰 14 프로 라인은 USB-C까지라고 나온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가. 애플이 USB-C로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문제는 언제 가느냐 그건데, 유럽 쪽에서도 지금 현재 USB-C가 스탠다드로 되어 가고 미국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바꿔줄지 기대는 해봅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맥세이프를 통해서 충전과 데이터 전송까지 해주게 되면은 뭐 이런 걱정 따로 안 해도 되겠죠. 만약에 애플이 계속해서 라이트닝을 쓴다고 하면은 데이터 전송 속도 업그레이드는 꼭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9월 발표까지 정말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생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아마도 애플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진땀을 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시 지연만 정말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빨리 사죠.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드리고,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더욱더 많은 테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싶다 하면은 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